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FM 94.5MHz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진행을 하고 있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자, 3부는 매주 화요일에 각기 다른 시각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전문가를 초대해서 대한민국 정치 이슈를 다각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죠. 노동일 경희대 교수, 정현정 배재대 교수와 함께하는 정치 길게 토크어바웃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고수들이 펼치는 정치 토크의 향연. 정치 길게 토크바. 네,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길게 토크어바웃.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경희대 노동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재대 정현정 교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대선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정말 코앞에 다가왔는데 대선은 임박해 오는데 그 안철수 후보가 예전에 말했던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는 깨지는 분위기가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후보도 지지율이 잘 오르지 못해서 반문재인 단일화가 어제 바른정당에서 시동이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30일 대선 투표용지가 이번 주 일요일에 인쇄되니까 이번 주 수목 금토 해서 후보 단일화의 마지노선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일 교수님. 네, 성사 가능성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없다. 없다. 예, 완전히 100%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치라는 게 생물이고요. 예. 또 마지막까지 어떤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 그러나 성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첫 번째로 우선 후보들 뜻이 전혀 아닙니다. 후보들은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후보들이 몸담고 있는 정당의 구성원들이 대개 그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특히 바른정당 의원들이 지금 초조해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그 유승민 후보로서는 일단 대선 주자로서 마지막까지 가서 정말 뭔가 차기해도 될 만하다. 이런 상품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토론에서 굉장히 잘한다는 A+ 내지 A 학점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남았고요. 정말 이번에도 안 되는 게 거의 확실하지만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러나 본인은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 그 의원들이 모여서 한 얘기는 바로 자신들의 정치 생명은 유 의원과 유 후보와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내부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조직이 와해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지난번 그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되는 걸 보면서 거의 다 기초적인 기초의원들이나 이런 국회의원도 한사가 있었지만 그것도 물론이고요. 거의 다 특히 보수적인 그 색채가 우세한 지역에서는 거의 다 그 자유한국당이 휩쓸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바른정당이. 그러면 또 지방선거의 조직이 와해되면 다음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자신들이 당선되기 어렵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이 후보가 사퇴하고 국민의 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자신들의 몸값을 좀 높이 쳐주는 데 가서 함께 몸을 담아서 후일을 도모해야 그나마 좀 자신의 정치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인데 이 후보가 지금 사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도 밤샘 토론한 것이 유 후보가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예. 또 완강히 거부하니까 겉으로는 홍유안 3자 단일화를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후보는 지켜보도록 하겠다. 이런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요.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들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단일화이고 그야말로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만 생각한 이런 단일화 추진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총사 가능성 물어보시면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뭐 가능성 문제를 논하기 전에 그래도 지금 단일화의 뭐 대상자 중에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으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막판에 상당히 중요한 그 승리 수단이 또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들은 어쨌든 이 단일화, 특히나 유승민 후보나 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반대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뭐 안철수 후보도 반대 입장을 합니다만 본인이 이긴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구도 변경을 해서 어쨌든 양자 구도일 때는 지금도 여론조사가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박빙이 형성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구도를 좀 단순화시켜서 본인에게 올 수 있는 보수의 표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다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예. 막판에 가서 선거 막판에 가서 지금처럼 지지율이 조정 상태가 극복이 안 되면 저는 아주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준비를 착실히 해서 이렇게 하는 단일화보다는 깜짝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오늘 이제 4차 토론인가요? 그 예. 토론을 거치고 나서도 여전히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고 별다른 어떤 그 기회 요인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가 아주 전향적으로 스피디하게 이 연대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다. 물론 초반에 자강론에 갇혀서 자신의 말을 바꾸는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요. 뭐 도시님 아까 이해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해관계는 선거에서 이기고 싶다입니다. 그러니까 대세인 문재인 후보를 이기고 싶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 문제의식과 그 목적의식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다면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하면 저는 상당히 매력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전향적으로 연대 문제를 오히려 과거보다도 고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도 지금은 상당히 이렇게 반대하고 또 말하자면 일종의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당론에.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 대한민국 정당사에 사실 이런 일은 흔치가 않아요. 후보를 공당에서 경선 과정을 거쳐서 선출해 놓고 또 당이 오히려 이제 사퇴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이런 건 저는 우리의 2002년도에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 정도로 노골화된 예. 경우는 없죠. 근데 그 상황에서 유승민 후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굉장히 속도 상하고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공동정부 구상이라든지 또는 뭐 이제 국민의당과 함께 했을 때 뭐 연합정부나 연립정부 그래서 내각을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진전된 논의를 전제로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도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냥 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부의 이른바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이고 또 안철수 후보나 뭐 다른 단일화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어떤 미래 역할을 전제로 한 그런 단일화를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뭐 전날에도 사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아마 자유한국당하고 가장 손쉽게 먼저 단일화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승리 가능성이 낮은 단일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좀 더 어차피 할 단일화라고 한다면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과 함께 하는 그 모델을 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 생각이 되고 어쨌든 키맨은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인데 이쪽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열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어제 방금 전에 저희가 인터뷰했던 황우여 자유한국당 선대위원장이 자유한국당 회의에서 보수 사당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밤에는 이제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이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노동현 교수님도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 유승민 후보가 뭐 사퇴를 하면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나머지 뭐 새누리당과 남재준 통일한국당 후보가 이렇게 사자당을 합친다면은 뭐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이렇게 3자 구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성사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고, 예. 두 번째가 그 성사 가능하다면 어려운 얘기지만, 예. 굉장히 고차방정식을 이제 풀어야 되지만, 뭐 요새 컴퓨터도 있고 하니까 고차방정식은 뭐 풀 수 있다 쳐고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 그 정현정 교수 말씀하신 대로 뭐 극적인 단일화 같은 것도 가능은 하죠. 지난번 2002년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극적인 단일화 예.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러면 효력이 있을 것이냐,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저는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다. 판을 흔들 만한 그런 재료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뭔가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물론 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꽝 잡는 게가 매라고 해서 뭐 이기기 위한 전략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그래도 정치라면 국민들 앞에 뭔가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린 이렇게 해서 합니다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뭐 그 후보들 한번 보세요. 당신들은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홍준표 후보 또 유승민 후보도 홍준표 후보에게 뭐 입에 담기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뭐 무슨 미수범이고 당장 사퇴하라. 얼굴도 안 보고 얼굴도 안 하겠다. 봤죠. 이렇게 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면서 우리는 뭐 단일화 하겠습니다. 명분을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는 문재인이 싫어서 단일화합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국민들이 뭐 이렇게 받아들일까 그런 거를. 그런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2012년 단일화에서 우리가 보지만 그때는 정말 뭐 문재인 후보가 완전히 단일화된 후보 아니었습니까? 심상정 후보도 사퇴했고 안철수 후보도 사퇴했고요. 예. 그래서 1대1 구도가 됐지만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후보들 간 화학적 결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뭐 아시지만 제가 안철수 후보가 뭐 적극적으로 안 도와줘서 졌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누구나 국민들이 보면 저게 흔쾌한 단일화가 안 됐다는 걸 누구나 느낄 수 있었잖아요. 뭔가 좀 찜찜한 그런 모습이었고 선거날 미국으로 가버리고 결과도 보지 않고. 예.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이 안 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야 후보들 간 화학적 결합이 되어야 지지자들도 화학적 결합이 예. 되고 흔쾌하게 찍어 나갈 텐데 전혀 안 될 것 같고요. 어쩌면 만약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돼서 안철수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이 더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문제는 진짜 짚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을 봐서는 지지율 추이를 봐서는 그런 식으로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까지 혹시 지금 크게 파괴력이 있으려면 전부 다 단일화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홍준표 후보로 단일화된다면 오히려 보수 세력은 결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예. 안철수 후보가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전 성사되더라도 파괴력은 거의 없다. 일단 예, 정 교수님. 예. 뭐 일단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것은 현재의 사자와 다자 구도에서 일단 구도를 통합하거나 간단하게 만드는 작업들은 문재인이 싫어서가 아니라 문재인을 이기기 위한 단일화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대세 후보였고 1등 후보인데 2, 3위 후보들이 이기고 싶어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힘을 모아서 1등을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선거 경쟁에서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어떤 개인에 대한 반문연대로 만들어내는 프레임은 문재인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1등인 대세인 문재인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한 이른바 2, 3위들의 어떤 그 힘의 결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연대를 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의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 후보 개인들은 감정적인 말도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또 안 된다고 서로 선을 긋기도 하고 했지만 이번에 이 막판의 단일화의 어떤 특성을 찾아보면 후보들 간에 만나서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단일화의 모습이 아니라 정당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호영 그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한 얘기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쨌든 지금부터 정당들과 정당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 나름대로 이 물밑 작업을 시작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말이냐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후보는 후보이고 당에 대한 고민들인 거죠. 이 당들은 내년 총선에도 살아남아야 되고요. 내년 지방선거에도 살아남아야 되고 앞으로의 총선에도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 새로운 어떤 소수 정당으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정당들이라고 하면 이 정당들이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다음에 어떤 선거를 준비하는 정계 개편에 상당 부분 고민이 있는 정당들이라고 했을 때는 그조차도 염두에 두고 당들 차원에서 뭔가 이런 단일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물밑 협상과 접촉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보를 압박하거나 후보와 협의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충분히 당내 인사들이 힘 있는 인사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후보를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후보들이 아닌 것처럼 서로 딴살림 살 것처럼 싸우지만 뭐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을 서로 공유한다면 그 목적 하나만으로도 뭉칠 수 있는 게 정치라고 한다는 점에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당이 움직이는 단일화를 아주 그 빠른 속도감 있게 가져간다면 후보에 대한 어떤 설득 구조도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아까 교수님 지지율 빠질 수도 있다. 단일화를 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안철수 후보가 한 자릿수에서 갑자기 그 이른바 그 문재인 후보와 양강의 구도를 형성할 때 지지 기반은 보수표였다라는 건 누구도 그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보수의 예를 들어서 문재인을 지지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어떤 그 당선 가능성이 높은 중도 보수 후보 중에 안철수에 대한 선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뭔가 충성도를 끌어낼 수 있는 기반이 없어요. 특히나 예. 호남 정당으로서 어떤 그런 성격을 여전히 갖고 있는 소속 정당의 후보인 관계로 보수 후보자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선물이 없는 후보였단 말이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보수의 어떤 그 충성도를 높이지 않고서는 안철수 후보가 실제로는 갈 수 있는 게 없는데 개인기로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그리고 또 정당 차원에서는 또 그런 메시지를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보수 정당과 연대해서 그 구도를 전제로 이번에는 보수 유권자들에게 한번 어필을 해서 반등 요인을 찾아본다면 그건 하나의 충성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어쨌든 연대한 후보잖아요. 그러면은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선 더 마음 놓고 안철수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안 후보가 최소한 바른정당 후보와 단일화를 하게 되면 지금 긴가민가하는 보수 유권자들의 일부 라도 사실은 상당히 복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예. 그걸 대선까지 가져갈 수 있다면 그걸로 가는 게 필요하고 호남도 그렇습니다. 호남 많은 사람들이 보수 유권자층의 지지를 안철수 후보가 못 받는다 그러면은 호남에서 받는다 그러면 호남에서 지지율이 빠질 것 같은데요. 호남도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영남에서 예를 들면 보수층에서 지지를 받아서 당선 가능성이 너무 높은 안철수 후보를 호남은 지지하지 당선 가능성이 낮은 될 가능성이 낮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거든요. 이른바 호남의 전략투표 표심이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보수 유권자의 포를 빨리 복원해서 안정적으로 당선 가능성을 높여서 호남에게 2단계 접근을 하는 이런 전략과 전술을 예. 가져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는 보수와의 어떤 연대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 결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부가 한 두 분께 한 30초씩 시간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근데 당이 먼저 물밑 접촉을 해서 움직일 수 있고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후보들은 TV 토론에서 완강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선긋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이 당을 후보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러니까 제가 정 교수님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다 똑같은 말씀. 그러니까 후보와 저 당의 이해관계가 다른 것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뭐라고 나무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 후보는 자신의 정치 생명은 끝까지 가는 게 정치 생명을 그 자기 보존하고 이해가 좋다 이렇게 하더라도 당은 전혀 다른 거니까요. 예.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렇고요. 예. 그러나 아까 처음에 저는 이해가 정말 좀 다른 부분은 뭐 반문 연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그 조영 그 원내대표인가요? 그분도 뭐 자, 이름을 그렇게 붙이긴 어렵지만 어쨌든 성격은 그렇다고 분명히 그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돼서는 국민에게 명분이 없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렇게 단일화한다면 국가를 훨씬 더 잘 이끌 수 있다. 예, 더 나은 정권, 이른바 더 나은 정권 개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명분이 되는 것이지. 예. 그냥 이기기 위해서 함께 손을 잡는다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명분으로서 주어지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정 교수님 한 30초 정도 예. 마무리. 아까 그 얘기는 제가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각 당의 선거 운동이나 여러 가지 그 지원 과정들을 보면 후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네, 당이 굉장히 중요한 키맨이에요. 예. 후보를 그 끝까지 완주를 시키거나 내지는 선거운동을 움직여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당 조직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종의 선거운동 보이콧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후보가 계속 갈 수 있겠어요?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못 갑니다. 예. 당에서 선거운동 보이콧을 하면 그거 못 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게 배수진이 된다라고 하면 후보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완주할 수 있을 것이냐, 당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 없이 예. 자신의 어떤 개인기만으로 선거를 치러갈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나은 정권 교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문재인 후보만이 더 나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 아니니까요. 예. 예. 자, 경희대 노동일 교수, 배재대 정현종 교수와 함께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